세 번째입니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거절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거절하는 대화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어떤 경우에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거 부부간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시간, 체력, 나의 경제적인 한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하는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면 많은 경우에 이제 뭐 핸드폰 만들라고 오고 인터넷 바꾸시라고 오고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오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SK텔레콤인데요. 요번에 좀 전화를 좀 바꾸시죠. 좋은 거 나왔는데. 뭐라 그러세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바빠서. 네, 또. 저 그냥 끊었습니다. 그냥 끊어. SK텔레콤. SK텔레콤 벌써 번호가 찍히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냥 끊으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게 많이 익숙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개는 영업사원이라고 할 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하죠. 지금 제가 바빠서요. 근데 이 말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또 전화가 와. 지난번에 나중에 전화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 전화 걸어오려면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 처음엔 들어요. 처음에는 한 10초 정도 들어요. 이렇게 들어보면서 뭐 어느 보험회사인데요. 뭐 이렇게 제가 그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에서 끊어요. 그걸 오래 뭐 10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 얘기를 하게 해줘. 그럼 이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쁘겠죠. 그래 내 전화를 받아줬구나. 그래서 처음에 들어보면서 무슨 보험인데 무슨 암보험인데요. 저한테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다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끊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어떤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 때 내가 생각하기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의도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을 안 해주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죠? 그럴 때 그만큼 에너지가 고갈돼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롤프 젤리는 단호한 태도와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소통 전문가 샤론 앤서니 바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차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호한 태도와 공격적인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단호한 말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공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을 단호하게 하느냐 공격적으로 하냐는, 단호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원치 않는구나. 전혀 감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막 기분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격적인 어떤 대화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단호한 대화, 긍정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는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좀 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끝내야 될 어떤 시간이라면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얘기할 수 있는 거면 지금 얘기하고,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든지,
그럼 10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얘기하려는 사람도 10분? 그럼 내가 10분 안에 얘기해야 되겠구나. 계산하겠죠. 근데 얘기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내가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0분, 15분, 20분, 30분 계속 얘기하겠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막 불불 끓어오는 거야. 나 큰일 났단 말이야.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진 시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로는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를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부부에서는 부부관계에서는 이게 피할 수 없지만 부부관계가 아닌 보통 일반적인 사회나 일반적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 막 기운이 빠지고 막 피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막 기쁘고 희망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참 좋은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나를 살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죠. 어떤 친구 만나면 아주 그냥 막 기분이 안 좋고 그 친구는 맨날 만나면 친구들 욕만 하고 있고 맨날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가 팍팍 나오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주 희망에 찬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얘기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상대방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를 따라서 우리 운명이 그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며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은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나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대화를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내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분명한 답이 나오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기를 원하면 향수 가게를 들어가 보라. 꽃 냄새가 나기를 원하면 꽃 가게를 들어가 보라. 그래서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머물다 나오면 내가 향수를 사지도 않았는데 몸에 향수 냄새가 배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우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럴 때 배우자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